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신청 사주가 아니고 일반인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사주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사주 푸는 그 공식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배우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차별화된 강의 내용이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계셔서 오늘은 역학 감명에 필요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는 을해가 되겠습니다. 을해일주.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초목이지만은 약한 음에 속하지만은 갑은 양목이고 사목이라고 하지만은 음이니까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갑목보다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요. 그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기상이 강하고, 그래서 이 을목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지를 보면 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갑은 인에 해당이 되고, 인은 호랑이 아닙니까? 토끼띠. 그래서 이 을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향상심도 많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소극적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을목이라고 하는 건 이월의 나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활동성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좀 다소 천방지축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데도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에요. 그 사람의 천성이에요. 그 천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과 자기 수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 수양과 신앙생활이 그게 제대로 자기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활동성이 강하고, 그런데 또 을은 음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고 좀 그런 그 내성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걸, 양면성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밑에는 해수를 깔았습니다. 해수는 암장이 임갑입니다. 여기 음이지만은, 해는 음이지만은 암장이 임과 갑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이건 양으로 봅니다. 근데 큰 바다예요. 더군다나 갑목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요 돼지띠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보통 그 그릇이 크질 않아요. 굉장히 그릇이 커요. 바닷물이죠. 또 제목이죠. 동양지목이죠. 그래서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좀 뭔가 스케일이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옹졸하지가 않아요. 사소한 일에 성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질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일로 일로 일소 일소예요. 한 번 성질내고 한 번 화내고 한 번 짜증내면 내 세포가 다 파괴돼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천성 때문에. 그래서 이 을해라고 하는 건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팔자는 여명사주가 되겠습니다. 사주를 감명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음양을 보셔야 돼요. 첫째는 음양을 봐야 됩니다. 사주는 전부 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양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음은 음입니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치밀하고 내성적이다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기가 많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좀 반항심이 강한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좀 활동성이 좀 약하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우선 음양의 개념으로 사주를 첫째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을이라고 하는 거는 봄이라고 하는 양기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기도 하지만은 활동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오행의 개념이에요. 첫째는 음양을 보고 둘째는 오행의 기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를 볼 때는 병역을 봐야 돼요. 뭐가 많고 뭐가 적으냐. 얼핏 보게 되면 미가 이게 토가 되겠습니다. 기축. 이게 토가 이만해요. 근데 합으로 보게 되면 해묘미 목이 되고 해미 목이 돼가지고 목의 세력이 이만합니다. 또 수생목 받고 있거든요. 나무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목극토가 되기 때문에 신약사주로 보기 쉽습니다만은 해묘미 목이 왕하기 때문에 신강사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변강이라 이렇게 봐야 돼요. 사주를 볼 때는 우선 병약,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사주인 경우에는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미토라고 하는 토가 뭐냐, 재물이 되거든요. 재물을 다 거느리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천간에 있잖아요. 천간의 규모가 큰 거예요. 큰 거니까 큰 부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밑에만 있는 거하고 위에만 있는 거하고 이걸 다 분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 재를 생해주는 식신상관이 얼핏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토에 임의에 화가 들어 있습니다. 강한 화예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암장을 잘 보셔야 돼요. 식신생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큰 그릇이고 활동적이고 더군다나 수생목 해가지고 수도 위에 천간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을 많이 만나지만 또 토가 있고 해가지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미토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가 인수가 발달되어 있어서 교양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철학과 교양과 이치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 여명사주에 충미충이 있습니다. 이 충미충은 술자가 들어오면 사명살이 됩니다. 그럼 이 미에서 대울에서는 뭐냐? 술자가 없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사명살이 충미충이 있기 때문에 관제, 구설, 건강, 수술, 구설수가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명살. 그래서 인수가 있어서 교양미도 있고 그리고 신강사주고 식신도 재를 생해주고 다만 사주에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축 속에 금이 있어요. 암장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욕심이요 의욕이요 토는 재물인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과하게 흐르는 거를 좀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 그만큼 자기 자신이 좀 지도자로서의 그 기본 이치에 어긋나는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늘 자기를 반성해야 돼요. 자기의 말이나 태도나 생각이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수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에 또 역마를 깔고 있습니다. 그 역마가 있으면 뭡니까? 이게 파란만장한 거예요.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신강사주에 재물운이 좋고 능력이 있지만은 관이 좀 약한 게 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후용신으로 또 봐야 되잖아요. 운세는 병약용신으로는 금이 들어오면 좋다고 봐야 돼요. 조후로도 좋고. 다행히 금이 61세부터 들어오네요. 그럼 말년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여명사주 아닙니까? 여명사주는 남자를 봐야 돼요. 관이. 관이 언제 들어오느냐? 61세 돼서 들어옵니다. 운이 열리고 관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화가 들어오잖아요.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재를 생겨주니까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묘진에서는 뭡니까? 인묘진에서는 해묘이 목이 많은 데다 목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름인데 또 봄으로 들어오는 동방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운세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힘들다고. 그러나 이때는 뭐냐? 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미가 돼서 여름인데 또 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운세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생화 화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목화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이때는 뭡니까? 식신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태왕이 되니까 관이 부족해지잖아요. 자기 절제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서 결과적으로 61세에 좋은 인연이 있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운세가 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사주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요 삼형살 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 이제 공망을 보는 법은 뭐냐? 을해일주에서 육식갑자 순서로 나가가지고 개에서 끝나면 그 다음 자, 첫째 자, 둘째 자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해병자정축무인기묘 경진신사 이목개미 하면 신유가 공망이 됩니다. 다행히 금은 없습니다만은 관성 자체가 또 공망이 되네요. 그러니까 남자운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남자운이. 그래서 오늘은 일반 여명의 사주를 감명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굴이 관상이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기형적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기운이 잘 풀리질 않아요. 이름이라는 게 얼굴과 똑같아요. 좋은 관상과 같이 좋은 이름을 가져야 운이 열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형적인 관상에 속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기운 자체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좀 뭔가 개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빨리 개명을 하는 게 운세 흐름에 좋습니다. 사주대로 살고 이름대로 살고 관상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장명을 하면서 역삼동에 장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명을 해보면은 이름을 딱 보면은 벌써 그 사람의 분위기, 인생의 행로, 운세의 흐름, 이름만 가지고도 거의 분석이 나옵니다. 그 좋은 장명가를 만나는 것이 운세의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계신 분은 아래 주소로 장명 관계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